옐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3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장스 우리 삼화정석 장승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8월 24일 2021 시즌 신인 1차 지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영이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갑 좀 볼게요. 아니 아직 없어요? 사인을 아직 안 했어. 여기서 깜짝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히어로즈의 1차 지명 선수는 최고입니다. 저는 걱정은 많아요. 이 KBO 리그 적응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제 자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정말 이 전문가와 선수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쟁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이 선수는, 장재영 선수는 굉장히 노력으로 만들어진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노력이 없다고 하면 전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정말 어려서부터 꾸준히 했던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의 해온 거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전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장순아는 어떻게 봅니까? 장재영 선수요? 네. 어떻게 이제 준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1차 지명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몸 쪽으로나 뭐 마인드 쪽으로 정립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약금은 얼마? 힘을 치면 얼마 할까요? 전 솔직히 한 12억 정도 받습니다. 지금은 아니 입꼬리 살짝 올라왔어요. 아니 더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에이전트 계약하자고. 네가 들어가.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얘기한 것처럼 이 KBO 리그에 들어와서 어떤 그 단계를 거치는 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친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로서 솔직히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어떤 말도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삼화정석 지금 1차 지명 선수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굽니까? 저는 두산의 안재석 선수. 네? 왜요? 두산의 안재석 선수. 네. 아들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동기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아는 선수들도 몇 명 있고, 사실 안재석 선수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같은 경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기대되는 선수라면서요. 유일하게 야수 쪽 지명 선수여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최근 뭐 두산을 살펴보면 어떤 FA 선수층도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조금은 변화가 생겨야 되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런 픽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대가 돼요. 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뽑긴 그러니까. 빙고. 안재석. 네. 장순아는 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거나 기대가 되는 선수 있습니까? 저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일단 뭐 장재영 선수는 기대가 되고요. 가장 먼저 또 지명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장재영 선수 또 기대가 되고, LG에 이제 저는 강효정 선수 좀 기대가 됩니다. 고등학교 후배라고. 네. 그래도 네. 또 충암고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학교 후배니까 과연 이 선수가 이제 프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활약을 또 펼쳐줄지도 조금 기대가. 근데 강효정 선수가 올 시즌에 좀 부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상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장재영 선수하고 강효정 선수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옐카 야구 패널들이 야구 명문고 출신들이에요. 네? 덕수, 충암, 우리 봉박사 신일, 심지어 이용규 기자 유신고등학교. 맞아요. 뭐 저도 충암이고. 지난주 1차 지명 이후에 시끄러웠던 건 그 폭력 관련된 네. 이슈였어요. NC 구단이 결국 김유성에 대한 지명권을 철회했습니다. 선수의 사과를 적극 돕겠다며 김유성을 안고 가려 했던 NC는 결국 싸늘한 여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걸 뭐 저희가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나의 기준을 확실하게 이번에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이건 정말 저는 큰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사실 뭐 안우진 선수도 사실 입단하기 전에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학교 폭력 때문에. 근데 이제 김유성 선수가 이번에 그 중학교 시절에 이 학교 폭력이 이제 또 밝혀지면서 지명 철회를 했는데, 이게 각 팀마다 1차 지명은 그 팀의 어떤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과거의 과오 때문에 NC 다이노스가 이 지명 철회를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NC 다이노스가 정말 좀 깨끗한 야구를 좀 펼치겠다 그 의지로 또 보이고 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아 무슨 논평 듣는 것 같은. 근데 사실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괴롭힌다는 거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그 제 인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면제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인생 어떤 관이 남은 일단 괴롭히지 말자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2007년 그 후반기 마운드에 있는 투수를 괴롭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건 괴롭힌 게 아니에요. 양현종 선수가 더 잘 던지라고. 또 어떤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각 팀에 일을 하고 있는 이 스카우트 분들이 5명, 적게는 3명인 팀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야구하는 과정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본기가 돼 있던 선수들이 결국은 이 진로를 앞둔 고등학교 선수가 돼서도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지금 스카우터들의 그 인원 가지고는 어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경기가 많고 여러 지방으로 지금 퍼져 있단 말이에요. 네. 주말 리그도 그렇고 전국 대회도 그렇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인원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스카우터의 인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인원을 좀 늘려간다고 하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아니라 중학교의 학창 시절을 또 볼 수 있는 인원이 충족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스카우터에 대한 실패나 성공의 확률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이 스카우터들이 대부분 보는 것들이 어떤 기량면인 측면도 분명히 첫 번째로 보겠지만 어떤 이 어린 선수들의 훈련 태도, 훈련 방법, 어떤 어린 친구들과의 이런 대화하는 장면들, 관계. 이런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스카우터들의 각 팀 충원이 저는 좀 절실하다고 봐요. 이 선수들이 2021 시즌부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특히 우리 재영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저. 기대. 네. 장지용 선수 얘기를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대가 되세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진짜 속마음은 과연 이 장재영 선수가 계약금을 얼마 받을지 이게 진짜 솔직한 저는 마음이거든요. 네. 사실 뭐 프로 선수니까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네. 과연 이 신인 최다 이 계약금의 어떤 그 기록을 장재영 선수가 과연 깰 수 있을지. 근데 그거 아세요? 고액 계약금과 선수 미래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의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알았어. 적게 받으면 되잖아. 그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근데 최근에 특히 10년간 1차 지명과 함께 2차 지명까지 쫙 봤는데 와, 팬들이 정말 우리 스카우트 팀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법한 그런 지명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 많던 초특급 유망주는 대체 그렇죠. 다 맞아요. 어디 갔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금 많이 받은 선수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지금 활약하는 선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두 분께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 선수는 진짜 대박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혹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대박이 난 선수. 네. 글쎄 뭐 드래프트에서 저는 가장 기억이 나는 거는 2019년도 한선태 선수 LG. 이게 B 선수 출신 야구 동호인 야구 선수잖아요. 출신이잖아요. 예. 뭐 일본도 갔다 오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명이 되면서 LG 트윈스에 입단을 하고 또 1군 무대까지 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그 야구 인생은 정말 제가 봤을 때 파란만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B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한선태 선수는 뭐 드래프트 역사상 가장 짜릿했던 어떤 그 드래프트라고 저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굉장히 더 롱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는 2명 있어요. 저는 기아의 한기주 선수하고 예전에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기아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전병두 선수. 전병두 선수는 지금 뭐 SK 재활군 루키군에 있거든요. 재활 코치로 있는데
전병수 선수 볼 때마다 약간 아련한 생각도 들고 한기주 선수 볼 때마다 그 당시에 진짜 좋은 공을 던졌는데 그 당시에 한기주 선수를 좀 관리를 해서 빨리 토미존 수술을 시키고 아마 팀적으로 좀 관리를 해줬다고 한다면 지금도 저는 좋은 공을 던질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선수라 좀 아깝고 전병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자완 파이어볼로로서 이게 좌타자들이 진짜 치기 힘든 공이거든요. 전병수 선수가. 근데 약간 혹사 논란도 있고 뭐 투구폼 교정하면서 어깨 부상도 있었고 정말 꽃을 피울 나이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말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야구에 대한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은퇴를 해서 저는 이 두 선수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사실 우리 장성석 기업 같은 경우는 은퇴한 이후에 프런트에서 또 코칭 스태프로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수들이 스쳐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 그 키움 넥센 이 당시에 드래프트 선수들이 사실 첫 번째로 머릿속에 많이 지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역에 있는 선수 중에 또 하나긴 한데 임병욱 선수를 생각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은 해요. 임병욱 선수가 1차 지명 선수였죠. 그렇죠. 예. 유격수로서 어떤 특급 유망주로서 30이 거론될 정도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다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도 물론 뭐 현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좀 긴 시간이 흘렀죠.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온 그거에 못 미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몸 상태겠죠. 조금 할만하면 어떤 부상. 올해도 복귀했다가 지금, 다시 또 부상 당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런 시간들이 조금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박은 뭐 이정우 선수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내가 이렇게 기록을 보다 보니까 1차 지명도 이재원 선수를 이거 그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유명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이재원 선수도 한참 동안 마음고생했었고 네. 롯데 2차 1번으로 갔던 나승현 선수도 그렇고 계속 그 거론이 되면서 예. 그게 드래프트의 묘미죠. 사실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SK 감독이 조범현 감독님이셨는데 포수 출신이잖아요. 우연치 않게 이 이재원 선수의 경기를 봤대요. 고3인. 인천고등학교. 예, 네. 그냥 한 방에 그냥 빡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현진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토미존 수술을 맞아요, 받고 예. 아무래도 이제 토미존 수술을 이제 어릴 적에 받게 되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이제 스카우터들은 그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는데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SK 쪽에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롯데가 이제 유현진 선수를 지명을 하지 않고 나승현 선수를 지명하는 바람에 두 번째 이제 기회였던 하나가 이제 유현진 선수를 데려가면서 옳았구나 하면서 그의 MVP와 신인왕을 차지한 첫 번째 선수가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원 선수도 최고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SK에서 뭐 물론 뭐 유현진 선수가 워낙 지금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성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감독이 어떤 그 경기를 보고 픽을 했다. 굉장한 운이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 한참 동안 스카우트 팀은 그 위에서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드래프트는 저는 다 복불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복불복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모든 선수를 다 뽑았을 때 그 선수를 포테이토 주면 뭐 스카우트에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야구라는 스포츠는 그렇잖아요. 특히 뭐 권희동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하위의 픽을 받았는데 지금 NC 다이노스의 또 주전이고. 그러니까 야구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10번에 지명된 선수가 그 다음에 갑자기 주전이 될 수 있고 하위 픽을 받더라도 자기의 노력 그리고 감독 그리고 프런트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 선수가 주전이 될 수 있다는 야구의 진짜 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장정석 의원이 이정우 선수 얘기도 했지만 김하성 선수의 경우도 임병욱 선수랑 같은 해 맞아요. 2014 시즌에 2차 3순위더라고요. 3라운드. 예.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픽 당시 임병욱 선수가 유격수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 그리고 임지열 선수 이 세 선수가 굉장히 유망주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 당시에 염경엽 감독 체제 당시였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김하성 선수의 수비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운영팀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가 사실 2014년 넥센이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가던 그렇죠. 해, 그 네. 앞서 이제 맞아요. 신인 지명할 때 그렇죠. 김하성 선수였죠. 네. 그 당시에는 이 마무리 캠프를 이 신인 선수 지명한 선수들을 데리고 포함을 시켜서 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고시마 마무리 훈련 캠프에서 김하성, 임병욱, 이 임지열 선수 이 세 선수에게 굉장히 염경엽 감독이 어떤 수비에 대한 그런 기본기 이런 것들에 열정을 많이 쏟아서 많이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 당시에 유독 눈에 띄었던 게 김하성 선수의 어떤 수비였어요. 앞으로의 이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1군에서의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좀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신인 드래프트 사실 이정우 선수가 당시에 전체 서울 팜의 전체 2번, 고우석이 1번으로 LG에 지명을 받았고 이정우 선수가 2번이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지금은 뭐 최고 스타잖아요. 최고죠. 계약금을 보면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2억 원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정우 선수의 숨어 있는 이 잠재력을 봤다라는 게 놀라워요. 그 당시 그 고용욱 팀장이라는 지금 현 키움 히어로즈 스카우트 상무거든요.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보통 스카우트 리포팅을 해주거든요. 이 당시에는 제가 감독 첫 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네. 보통 스카우트 리포팅을 해주는데 유격수로서의 어떤 재능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안 좋은 부분도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스 쪽에 대한 입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입스라는 것은 정확한 송구를 못 하는 거예요. 1루에 송구를 하는데 먼 거리는 굉장히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대한 어떤 조급증이라고 해야 되나? 더블 플레이 상황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겠네요. 입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까운 거리라고 팬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루 베이스에서 유격수가 2루 베이스 쪽으로 가는 땅볼을 잡아서 가까운 거리를 되게 손쉽게 송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송구를 못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스카우트 그 고용욱 상무가. 그러면서 공격적인 또 이 강점이 있으니 혹시 그 부분을 살릴 거라면 발도 빠르고 먼 거리에 대한 강점이 있으니까 외야수에 대한 포지션 변경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캠프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 그 당시에 김혜성 선수 이렇게 같이 입단했던 그 유망주였던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수비에 대해서 이런 실수하는 장면들을 그 당시 홍원기 코치가 수비 코치였는데 단 1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선수들이 그런 입스에 대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이 코칭 스텝의 잔소리에서 오는 혼나는 거. 네. 그런 잔소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후배가 못 던지고 그래도 남현종이요? 나 때문에 대투수 된 거예요. 강병식 코치도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편안하게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되게 잘해요. 그 강병식 코치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강점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기회를 준 거는 뭐 물론 당연히 현장에 있는 코칭 스텝이겠지만 준비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라인업에 고졸 신인 선수 네. 라인업에 넣는 거 쉽지 않죠. 힘들죠. 네.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기회라고 보는데 운이 따라야 돼요. 그 당시에 임병욱 선수도 좀 아팠고요. 뭐 고종욱 선수도 그 당시에 뭐 주전 라인업에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부상이었고 뭐 이태근 선수의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도 있었고 굉장히 완벽하게 기회를 잡았죠. 2017 시즌 이 히어로즈의 드래프트 픽은 1차 지명 이정우와 2차 1번 김혜성 두 선수가 지금 뭐 공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완벽한 주전이죠. 없어서는 안 될 선수죠. 잘 키운 고졸 신인 하나가 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96년도 혜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저도 기억에 딱 남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만해! 저는 기억나는 이름 딱 두 개가 김현수와 서건창이거든요. 지명을 못 받은 선수들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서건창 선수는 또 LG에서 방출을 당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는 그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같이 나갔던 87년생, 88년생 김광현 선수까지 포함해서 다 지명받았는데 혼자 지명 못 받아서 정말 나라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칩거를 했던 그 경험담을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KBO 리그 최고 선수잖아요.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서건창 선수가 입단할 때는 매니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고 선수들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고 선수로 테스트를 받기로. 서건창이라는 예, 그 자리는 이제 2군 코칭 스태프과 스카우터들이 그 자리를 보고 어떤 통과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2군에 연락을 한번 취해봤어요. 그 신고 테스트가 끝나고 난 후에. 근데 단연 1등이었어요. 아 정말로요? 예. 이 서건창 선수가 그 통과 레벨 순위 전체 1위였어요. 모든 코칭 스태프 스카우터들이 본 선수 중에 이 선수는 무조건 픽해야 돼. 그래서 뽑게 되는데 이것도 또 운이 따라요. 그 당시에 저희가 김시진 감독 체제였는데 미야자키에 가을 캠프를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신고 선수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되게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1.5군 선수 혹은 2군 선수들을 대부분 데리고 가서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훈련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신고에 대한 선수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시진 감독에게 눈에 띄게 되고 또 한 번 더 건너서 이제 개막을 앞두고 김민성 선수가 2루수였는데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발목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네. 서건창 선수의 이름이 딱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범 경기 때 세 자릿수 등번호 달고 맞아요, 뛰었던 것도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그만큼 이제 준비가 잘 된 거죠. 서건창 선수도 그게 굉장히 경기를 이제 임하는 자세나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이런 운도 따랐다라는 게 느껴져요. 성공한 선수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새롭게 프로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성공 방정식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인성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인성이 좋은 선수들이 입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조금 부족해도 선배들이 챙겨줘요. 그리고 프런트들이 챙겨줘. 예, 근데 건방 떠는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야구 잘해도 걔는 그냥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롱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인 빼고 내가 경험한 최고의 인성은 누구였습니까? 야, 이게 대본에 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게 순간순간 아니 본인 빼고라고 말씀을 네. 드린 건 네가 니를 선택. 지금 뭐 딱 그 생각해 보면 제가 경험했던 선수들 중에는 전준우 선수, 롯데 전준우, 뭐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뭐 선배니까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그냥 그 느낌은 약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성 자체가 굉장히 바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표정을 보면 전준우 느껴져요. 선수. 전준우 선수 현장에서 만나면 항상 웃는 낯으로 항상 먼저 밝게 인사하는.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선수 중에는 강민호? 비슷합니다. 네. 예. 대하는 태도가 네. 좀 비슷해요.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이건 결과론일 수도 있겠죠. 뭐 전준우, 강민호가 다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확실히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수단 내에서도 이제 인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으면 이 감독 코치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성 좋은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독?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라인업 바꾸신 적 있습니까? 라인업을 바꿨다고? 인성지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정도 써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이에요. 그쪽이 제 방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1층, 지하 1층에 실내 야구장이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 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곳을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경기가 끝나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딱 보고 누군지만 확인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라인업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선배들도 어떤 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긴다고 하면 정말 감독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수가 혹시 감독님의 스케줄과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저는 그런 선수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에. 특히 전지훈련 같은 데 가면
그 야간 연습이 끝나면 거의 9시 정도 되거든요. 뭐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면 이제 야식 먹고 이제 10시 뭐 11시면 자는데 그 찰나에 감독님이 외출을 하면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며칠 이제 보는 거예요, 선수가. 그래서 그 감독님 방 들어가는 동선에서 항상 수행을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결국 그 선수 야구 오래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감독이 알아요. 그렇죠. 선수도 다 알아요. 네. 저건 보여주기다. 쟤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그러니까 저보다 굉장히 어린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되게 좋아요. 예? 야구도 열심히 하고, 뭐 후배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쟤는 선배님 보여주기식이에요. 앞에서만 저런다고. 예. 근데 그런 애들이 진짜 야구 오래 못해요.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사회에서든 위에서 바라보는 그 인물과 동년배들이 바라보는 평가와 아래에서 보는 평가가 다른 경우는 그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갑분싸? 이러면 진짜 실패한다. 야구 못한다. 방금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패하는 어떤 지름길. 그런 저는 거. 딱 두 글자. 네. 건방. 그냥 건방 떨면 저는 끝이라고 봐요. 저는 96년도에 해태 타이거즈 입단해서 제 위에 선배들이 이종범, 홍현우 이런 선수들이에요. 진짜 슈퍼스타잖아요. 홍현우, 이종범이면. 근데 정말로 막 홈런 2개 치고 뭐 5타수 5안타 치고 건방 떠는 모습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자연스럽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건방을 떨게 되면 일단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혼자거든요.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혼자 살아나기가 이 사회생활에서 참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 네. 평가가 계속 그렇죠. 퍼져나가잖아요. 네. 다른 팀 선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건방, 야구 잘한다고 건방 떨지 않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공 방정식의 반대잖아요. 성공한 선수들 보면 이제 젊은 선수답지 않은 그런 대범한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쫄지 않는. 붙을 줄 아는. 네, 붙을 줄 아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명히 그런 좋은 멘탈을 가진 그런 선수들이고 거기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습관이죠? 경기 전의 습관이죠. 뭐 자는 시간이나 식사, 어떤 훈련 방법 이런 방법들이 어리고 젊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기만의 규칙을. 예, 성공한 선수들이. 예. 그러면 거기에 또 꾸준함까지, 성실함, 인성. 반대되는 얘기가 이제 실패한 선수들은 좀 기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죠. 습관이 안 좋고.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할 때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 보여주기식에 정말 질 나쁜 훈련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갔을 때 자신한테 떳떳할 수 있고 그게 만약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름길을 택하고 뭐 좋지 않은 부분을 계속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그 길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남는 건 후회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야구라는. 철학자인데 오늘 완전히. 멋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 습관을 갖추고 건방 떨지 말아라. 그건 뭐 최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거기 하나 더 굳이 추가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3가지가 있으면 실패하는 선수들은 그 3가지를 다 해요. 그 3가지를 다 하면서 돈을 받고 또 훈련 시간에 훈련을 해요. 그리고 어떤 코칭 스태프와 감독의 이런 시간, 루틴,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하죠. 그 내가 좋아하는 3가지는 야구에 도움이 안 되는 3가지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떤 일이 됐든 각자 우리가 좋아하는 3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성공을 위해서는 그중에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멈춰야 된다고 저는 봐요. 몇 개를 멈췄습니까, 장순환은? 전 다 했는데. 아니에요. 뭔가 자제를 했겠죠, 저도. 열커? 어떻게 하면 성공한 선배들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저희가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열카 야구 이야기 투장스 장정석, 장성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환. 들어올 때는 순번이 있지만 슈퍼스타가 되는 건 순번이 없다. 묵직한데요? 우리가 뭐 들어올 때는 네. 다 뭐 우리가 드래프트 앞에 또 순위가 있잖아요. 네. 뭐 신고 선수로 들어오는 선수도 있지만 스타가 되는 거는 뭐 그런 번호와 상관없이 좋은 또 활약을 펼치게 되면 또 스타가 되는 거죠. 삼하정석 한 줄 요약. 나이가 계급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경험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걸 또 무시할 일도 아니에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의 이 힘든 과정에 들어와서 이런 험난한 과정에 들어와서 이겨내는 선수들을 저는 무수히 봤거든요. 예, 충분히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자기가 준비만 잘 된다고 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예. 뉴스타는 리그의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LG의 이민호, 김윤식, 또 기아의 정혜영, KT의 소형준, 그리고 한화의 강재민, 롯데의 최준용 선수도 있고요. 2021 시즌에도 이번에 1차 지명된 선수들, 또 2차 지명을 통해서 구단의 선택을 받은 선수들이 더 많이 프로에서 팬들과 만나길 바라고요. 특히 인위적이다. 우리 재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 감사합니다. 얼마? 12억. 12억.